오늘은 곽호진 씨라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죠. 별명 굿호진. 굿호진. 네, 대해서 얘기하실 분이 있다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하시기 전에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겠다면서 이제 술을 드시기 시작해서 좀 음주 방송이 좀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쨌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요. 예. 저는 곽호진 피해자 흑두루미 1호고요. 굳이 나머지 설명 필요 없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당했다면? 금액이요? 어느 정도 돼야 뭐 크다고 말씀이 좀 뭐 할 것 같긴 한데 5장 이상? 5장 5천만 원? 뭐 처음 빌려준 금액은 제가 입금한 건 5천 정도고요. 그것 때문에 손실 난 게 더 크죠. 2차 피해가. 예를 들자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뭐 납품 계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금이 순간 동결이 되면서 깨진 피해까지 합치면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피해본 금액만. 그 자금이 갑자기 묶이면서 그쵸. 원래 만기 날짜가 있었는데 갚겠다고 한 날이 있었는데 네, 그걸 못 지킨 거죠. 얼마나 못 지켰나요? 제가 계약한 날짜는 12월 말일자였어요. 2018년. 근데 뭐 2월 달까지도 안 갚았으니까 조금 사태가 좀 커졌죠. 근데 보통은 뭐 2개월 정도는 뭐 괜찮다, 뭐 크게 늦어도 까지 피해가 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근데 제가 그 부동산 보증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네. 개념이 거기서 까진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자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예. 약정했던 부분이 뭐 있었던 게 있는데, 러프하게 들어가면은 뭐 물론 그쪽 뭐 코인으로 인한 손실난 부분 차치해도 한 이상 변호사 비용 이것까지 합친 거까지 드는 거죠. 도대체 곽호진 씨랑 어떤 사이였길래 손실을 날 정도의 피해를 봤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입금된 금액만 네. 라고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났는지, 사이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곽호진 씨랑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인연이긴 한데, 온라인이라면?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근데 업계가 좁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네. 그 주변 사람들이랑도 저랑 다 친구였어요. 물론 그 사람들 이번에 다 같이 당했던 거고. 그래서 설마 우리 이런 인맥을 버리고 사기를 치겠어? 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친해진 계기는 업무를 좀 뭐 알게 모르게 같이 하는 아름아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프로젝트성 물론 실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뭐 대체로 다 안 됐죠. 뭐 그런 부분에까지 코어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전 점에서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코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든다면 에어비앤비 사업이라든가 뭐 장집을 연다든가 뭐 블록체인 쪽에 뭐 컨설팅 프로젝트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쉬었다 합시다. 코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랑 예를 든다면 에어비앤비를 준비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컨설팅 관련해서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요식업? 그러니까 곱창집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실행된 건 없어요. 지금 생각은 말만 좀 그랬다 했던 것 같고 실제 된 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럼 그냥 돈만 빨기 위해서 내건 이야기인가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그랬다고 이해를 했던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는데, 뭐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온라인에 댓글만 좀 확인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뭐 다른 분들이랑 친해지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약간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름아름 연결이 닿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친해지게 됐던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건 언젠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7년 중순 정도? 그렇게 해서 자주 좀 만나게 됐나요? 자주 안 만났는데 한 돈을 빌리기 직전에는 그 친구가 많이 찾아왔죠. 맨 처음에 돈을 빌리는 계기나 그 시기는 언젠가요? 저한테 처음 빌렸던 시기는 작년 추석 부근이었으니까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18년 9월이요? 네, 맞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슈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였어요. 그래, 제가 투자 용도였다면 안 빌려줬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편찮으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한테 말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래저래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 빌려줬나요? 그때 5천이었어요.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셨나 보네요. 뭐 솔직히 부모님이 아프다는 것까지는 싹 믿진 않았는데 병원비 쪽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은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 병원비로 쓸지 안 쓸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부모님에서 크게 편찮은 적이 없어서 5천 정도 친구나 뭐 빌려주는데 뭐 저한테는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었으니까 5천 정도 빌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뭐 이 부분에서 5천 중에서 일부는 뭐 병원비로 쓰고 일부는 또 투자 용도로 쓴다길래 뭐 어차피 입금된 돈 안 왔다 그냥 차용증만 똑바로 쓰면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차용 중에 뭐 부모님 아파서 빌린다 이런 내용 안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빌린 후에 언제 갚는다고 했나요? 원래는 그 12월 말일 전에 중간 정산이 한 번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건너뛰자 그래서 뭐 그래 지금 이번 달에 갚으나 다음 달에 갚으나 뭐 그런 생각이라서. 근데 물론 중간에 좀 더 빌려달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더 빌려달라 5천에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지금 자기 뭐 돈이 막혔다, 뭐 저한테는 부모님이 부동산 갭 투자를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거기 저 부동산을 다루다 보면은 갑자기 뭐 보증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막혀서 뭐 뻔한, 지금 보면 되게 뻔한 수법이긴 한데 뭐 아름아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뭐 돈을 요구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건 좀 약간 커팅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당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좀 미심쩍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한 12월 정도? 말일이 다가올수록 뭐 이래저래 저도 주변에 소문을 듣게 되니까 뭐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더라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만기일자를 확인을 하는데 차일피일 미룬다는 느낌?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빌렸다는 걸 언제 알았나요? 저는 거의 12월 끝날쯤 돼서야 저 연말 파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다른 분들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인 게 나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공통적인 거라면? 곽호진한테 돈을 빌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와, 그 말일 다 돼가는데 곽호진이 돈을 안 줘.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너도 빌려줬어? 예, 그렇게 된 거 맞아요. 나도 빌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맞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때는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대위처럼 구성을 했죠. 그래서 곽호진 씨는 그때까지 연락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태에 대해 말해달라 했더니 뭐 잠깐 갑작스럽게 자금원이 막혔다, 그래서 이거 언제쯤 되면 해소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랬던 거고, 저희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솔직히 다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사업하거나 뭐 어느 정도 자선가는 사람들이라서 그 정도 돈쯤은 뭐 당장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 한두 달 정도 밀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자만 확실히 해서 계산해서 달라 이랬던 거고, 근데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곽호진이 솔루션을 주지 않았고, 솔루션이라면? 그 차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거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얼굴을 보고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 그래서 2월달에 채권자 저랑 다른 분 그리고 곽호진 씨랑 이렇게 셋이 한번 만났습니다. 다른 채권자 A씨하고 이렇게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나요? 상환 계획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했고요. 그 곽호진 씨 같은 경우는 무직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같은 채권자도 없죠. 직업도 알 뻔해주고 한 달에 50만 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갚는 신용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다 짜서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달라. 저랑 같이 갔던 그 채권자분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1억은 좀 안 될 거예요. 1억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는 그냥 원금만 갚아도 뭐 크게 뭐 이상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돈 때문에 궁핍하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형들로서. 근데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톡 낀 거죠. 톡했다는 건? 도망갔죠. 갑자기 연락을 끊었나요? 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닿는 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의 소재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분과 같이 대동해서 그 사람이 살던 원룸을 찾아갔었는데 이미 없었어요. 원룸에 살았나요? 네, 홍대 쪽에 살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여지기엔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허세가 좀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그 검증을 할까? 뭐 그걸 저희가 너 거기 안 살잖아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추궁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허세 때문에 좀 빌려주는데 믿음이 갔던 것도 아닌가요?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게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친구 자체가 뭐 원룸을 안 살죠.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방식적으로. 근데 저는 원룸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면 좀 허세에 대해서 안 믿는다 그러셨는데 이 허세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차에 대한 허세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게 맥라렌이라는 차가 있어요. 한 2억 정도? 굉장히 비싼 차죠. 네, 슈퍼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차를 구입했다고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죠. 약간 상상의 동물. 본 적이 없고 실제 본인이 타는 차는 뭐냐, 미니 쿠퍼? 근데 문이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서 문짝도 아직 고치지 못한. 돈이 있고 맥라렌 정도 살 정도면 미니 쿠퍼를 풀옵션으로 사도 두 대 이상 살 텐데 문도 고치지 못했다는 건 저한테 있어서 약간 이상했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저한테 연락 오신 피해자분들은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해액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끼리 추산할 때는 한 최소 미니멈 3억 정도? 최대로 봤을 때는 한 7, 8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편차가 크네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약간 점으로 빌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1대1로 빌리겠는데 요렇게 아는 무리고 요렇게 아는 무리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속한 무리의 피해는 파악이 됐는데 다른 무리에는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룹이 두 그룹만 돼도 6억이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빌렸나요? 사업 제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제안.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데 1억만 투자해달라. 그건 뭐 생활비 쪽을 빌리신 분도 있고 또 창업 그리고 뭐 투자? 블록체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부 정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한 1억만 땡겨줄라 이런 거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고소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안 좋은 쪽 흥신소 쪽으로 연락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끼리 공유하는 내용 그냥 경찰 조사 정도는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뭐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저대로 또 준비를 했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곽후진 씨가 허세라고 드러난 거죠 현재로서는. 네네. 부유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쵸.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은데 뭐 목격했던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아 연말에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뭐 블록체인 쪽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페이스북이 좀 친하신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곽호진 씨가 그때 당시에 R사에 R사. 네, R사에 한 시가 한 2천 왔다 갔다 하는 시계를 차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반대쪽에 계시던 분도 같은 에파 제품에 그 색깔만 다른 같은 모델을 갖고 계셨어요. 기막힌 우연이네요. 그쵸. 근데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진짜 오리지널을 차고 계셨고 곽호진 씨는 짭을 차고 계셨던 거죠. 그게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확 티가 났나요? 이게 돌려만 봐도 소리가 달라요. 근데 그 시계 자체가 고가니까 너도 나도 한번 차보자고 하잖아요. 보통 친구들 네. 시계 사면. 했는데 차는 그 뭐랄까 생김도 좀 조악한 게 다르고 했는데 네. 곽호진 씨는 끝까지 진짜야 라고 하다가 근데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티 많이 나? 이런 식으로 이거 짭인데 고급 짭이라고 해야 될까요? S급. 그쵸. F급 흔히 말하는 네. 60만원짜리 F급 짭이다. 근데 그런 거 들켜도 굉장히 뭐랄까 자기는 부자지만 짭을 쓸 수도 예. 있다 뭐 이런 걸 굉장히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 예. 되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모인 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때는 곽호진 씨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서 뭐 짭찰 수도 있지였는데 근데 뭐 평소에 말하는 행실은 자기는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면 아우라 뭐 이런 그 원래 영어를 되게 짧은 단어를 영어로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포장을 많이 했던 거에 되게 배반적인 거죠. 그거 한번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리지널리티 아우라. 아 그냥 그분 따라하기 좀 싫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어떤 자세한 사기 수법을 좀 알려준다면 왜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속아 넘어갔나? 이게 되게 솔직히 사기당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말은 좀 뭐하겠는데 사업가가 다 사업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사업하시거나 어떤 한 분야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라서 그냥 평상시 보면 되게 똑똑하고 남 의심에 될까 그러니까 잘 안 속으실 같은 분들이었는데 왜 속았을까 저희들끼리 한번 고민이랄까 이렇게 약간 했던 적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생각엔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 친하다. 그게 약간 서로한테 보증이 된 거죠. 설마 저분하고도 친한데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고 곽호진 씨가 예를 들어 기자님이랑 친한데 나 기자 형이랑 엄청 친해 옛날에 알던 불알 친구야 했고 실제로는 안 친한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저한테 와서는 기자님한테 저 무슨 사장님이랑 엄청 친해요 고향 동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서로가 그런 걸 뭐 더블 체킹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실제 곽호진 씨랑 뭐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고 그냥 보통 곽호진 씨 아세요? 그러면 알아요 정도지. 그쵸. 진짜 불알 친구 언제 만났어요? 동네 어디세요? 뭐 이러진 않겠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뭐랄까 착오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친하다. 호진이랑 원래 친하구나. 근데 다 사업가시고 다 친하신 분들이고 다 그 분야에 좀 이름나신 분들이니까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이 된 거예요. 설마 저렇게 친한 사람 친구인데? 아니면 저렇게 한 분야 저렇게 부자이신 분의 친구인데? 설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호진이랑 애는 뭐 다 둘도 친하니까 내심 이 인맥을 버릴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 안 했어요. 막말로 저희를 등지고 떠날 거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안 할 거다. 빌려봤자 뭐 짝꿍 빌리신 분은 막 1,000 얼마, 많이 한 사람 9,000 정도. 뭐 건데 이걸 다 제끼고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랄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똑똑했던 것 같아요. 유명인을 다 아니까 설마 뭐 이 사람 자체에 가지고 있는 휴먼 파워라든가 인지도 이런 거를 과연 이 금액에 팔아넘길 정도일까. 솔직히 저희한테 뭐 사기를 치고 떴다 하거나 이런 뭐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게 돼버리면은 그 친구가 여태까지 쌓은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이 명성이라든가 좀 곽호진 씨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아니요. 어. 왜 그랬죠? 네. 명성이라든가 이런 점, 인지도를 다 깎아먹게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지금까지 모든 사기친 돈이 뭐 예를 들면 최저 3억이다 라고 한다면 3억에 네 인생 다 도당 잡히겠냐. 그쵸? 그 생각이죠. 3억, 물론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친구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7, 80명 남아있는데 그걸 인생을 막 그렇게 끊을 정도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지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뭐 한 40년 남았는데 네. 그분 나이가 몇 살이죠? 92년생이라고. 아 28이네요. 네. 28인데 30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거를 3억에 한 방에 다 그쵸. 끝내고 그쵸. 그리고 그 친구가 일했던 분야가 마케팅이랑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 다 등진 거죠. 그거 이 업계에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럼 그 친구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좆됐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뭐 그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된 사실이 있나요?